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1911년 자 신해혁명을 하고 나서 1912년 드디어 따라해보자. 청나라가 망하고 무슨 민국? 중화민국이니까 민주주의죠. 그럼 해보자. 중화민국은 맨 처음에 무슨 원이 세웠어요? 쓴 원이 임시 총통이 되고 최초의 아시아에서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무슨 정이 된 거야? 대통령이 있는 공화정이 됐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쓴 원이 누구를 만나요? 무슨 스카이? 위안 스카이 만나서 양보를 하죠. 대신에 위안 스카이가 확실하게 무슨 나라? 청나라 멸망시킨 거죠. 그리고서는 위안 스카이가 대총통이 돼요. 근데 봐봐. 그러면 중화민국이니까 총통, 대통령도 있고 의회가 있는 무슨 주의야? 당연히 민주주의죠. 그런데 나쁜 말로 요 위안 스카이가 완전 양아치야. 이 사람이 봐봐. 첫 번째 배신은 뭐야? 자기를 믿었던 광서제 배신해서 변법저강운동 진압했죠. 두 번째 배신은 뭐야? 청나라 배신했죠. 세 번째도 배신해요. 뭐냐? 갑자기 의회를 탄압하고 갑자기 독재를 하면서 위안 스카이가 갑자기 무슨 제가 되고 싶어요?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역사가가 위안 스카이는 중국을 3번 배반 때렸다. 첫째, 변법저강운동. 둘째, 청나라. 세 번째, 중화민국을 배반을 때린 거야. 그런데 위안 스카이가 독재하고 있을 때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차 무슨 대전이 터져요?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럼 보자.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요게 무슨 반도였어요? 자, 산둥반도죠. 산둥반도에서 무슨 운동이 시작됐어요? 어떤 사람은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의아단 사건이고, 나중에 이 산둥반도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독일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봐봐. 영국과 일본이 여러분, 이건 안 할게요. 영일 동맹이야. 언제부터? 1902년에 1차 맺고 1905년에 2차 맺어서 동맹인데, 1차 대전은 독일이랑 영국이랑 적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독일이 전쟁하느라고 산둥반도 신경 못 쓰니까 1914년 갑자기 일본이 우린 영일동맹이니까 우리 일본은 독일이 적이야. 해서 갑자기 일본이 산둥반도를 쳐들어가서 독일군 몇 명을 죽인 다음에 산둥반도를 갑자기 일본이 차지를 해요. 무슨 스카이 때? 위안 스카이 때. 이때 일본이 위안 스카이를 꼬셔요. 위안 스카이야. 우리 일본이 너에게 21개조 부탁이 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독일이 먹었던 산둥반도를 우리 일본이 영원히 먹겠다. 그 다음에 일본 경찰, 일본 고문, 일본 무기를 쓰고 딸인 리순도 우리가 100년 이상 갖겠다. 라고 이거를 뒤밀어.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본이 위안 스카이에게 요구한 21개조는 산둥반도 일본이 먹고, 리순 딸인 가지고 있던 거 100년 더 먹고, 일본이 정치, 경제, 감시자 보내가지고 중국 먹겠다는 얘기야. 그리고서는 일본이 위안 스카이를 꼬셔요. 스카이야. 왜? 네가 21개조를 통과시켜주면 우리 일본이 너 황제 될 때 엄청나게 지지해줄게. 라고 했더니 이 바보 같은 무슨 스카이가 위안 스카이가 오케이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 중국의 국민이 화나겠죠. 아니, 총통, 대통령이란 놈이 황제가 되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일본이 요구한 산둥반도를 줘버린 거잖아. 그래서 봐봐. 그래서 1915년에서 1916년 이 바보 같은 무슨 스카이가, 위안 스카이가 갑자기 뭐가 돼요? 황제가 되고 나라 이름을 중화 뭐로 바꿔요? 제국으로 바꾼 거야. 정말 황제가 된 거야. 그랬더니 대반전. 일본이 안 도와주고, 두 번째 전국에서 데모가 내고, 세 번째 위안 스카이의 부하였던 장군들 수십 명도 반대를 해서 황제 되자마자 은퇴한 다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왜? 자기는 이 정도인지 몰랐거든. 그리고 신문 위조한 거 나중에 얘기한 적 있죠. 자, 그럼 위안 스카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황제 되면 일본도 지지해주고 자기 후하 장군들도 지지해줄 줄 알았는데 다 반대하니까 놀래가지고 뇌출혈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위안 스카이가 죽고 나서
1916년부터 1928년까지 여러분 재미있게 해볼게요. 자, 위안스카이 장군 중에 장셰량, 덴라우치, 무슨서에서 여러분 이게 위안스카이 장군들인데 얘 군사 30만, 30만, 20만, 30만, 10만, 10만, 10만 애들이 갑자기 위안스카이가 죽으니까 자기 지역을 차지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얘는 일본이랑 손잡고 얘는 영국이랑 손잡고 얘는 독일이랑 손잡고 지네끼리 전쟁을 벌여. 봐봐. 당나라 망할 때 각 지역마다 무슨사가 있었어요. 절도사가 막 지네끼리 싸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위안스카이가 죽자마자 그 부하들이 한 지역을 차지하고 지네끼리 싸우고 외세랑 손잡는 중국사 현대사에서 엄청 혼란스러운 열반.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야? 군벌 시대가 열려서. 근데 이 군벌들이 양아치야. 해보자. 여기 장쩌린이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요 놈이 원래 위안스카이 부하인데 위안스카이가 죽자마자 만주를 지가 먹어. 30만 명을 키워. 그 다음에 세금 걷어서 지가 먹은 다음에 일본이랑 붙어. 그래서 일본에 무기를 사들이고 일본에게 이권을 주고. 여기는 또 다른 장군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뭐 독일이랑 손잡고 이권 팔아먹고 먹고 뭐 지네끼리 매일 싸우는 거야. 그러면 위안스카이 하나 때문에 또 중국이 여러분 수십 개로 쪼개진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1515년 위안스카이가 일본의 21개조를 오케이를 해서 산둥반도를 일본에게 주고 지금 뭐가 될라 그래요? 황제가 되려고 하고 있을 때 중국의 지식인 중에 베이징 대학교의 교수였던 천두슈 할아버지랑 너 누구야? 후스 할아버지가 멘붕인 거야. 야, 우리 중국은 맨 처음에 무슨 운동했어? 양무 운동에서 무기를 배웠지만 의식과 제도가 못 따라가서 망했죠. 그래서 무슨 자강 운동을 했어? 변법 자강 운동하다가 중간에 제도까지 하지만 실패를 했죠. 그래서 하지만 결국 성공해서 무슨 혁명으로? 신의 혁명으로 무슨 민국을 만들었어? 중화민국을 만들었는데 웬걸 지금 위안스카이가 거꾸로 가잖아. 그랬을 때 이 천도시와 후스가 안 되겠다.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바뀌어서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옛날 사상, 낡은 사상을 없애서 새로운 사상으로 새로운 중국을 만들자 해서 외울게요. 1915년 천두슈 후스 할아버지가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화를 배워서 우리 모두 1등 시민 돼가지고 세상을 바꾸자. 신문화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신문화 운동은 중국인의 뭐를 개조하고 싶은 거야? 정신을 개조하고 싶은 거죠. 이거야. 너무 유학, 너무 공자사상. 한마디로 뭐야? 지나치게 충이나 효에 집착하다 보니까 젊은 지식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나와도 효해야 돼. 집에 가서 그냥 아버지 계승해서 제사나 지내고 만석지기해. 그러면 천두슈와 후스가 수많은 학생을 키워놔서 민족의 인재로 키우려고 그러면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제사 지내래요. 고향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문화 운동에서 가장 공격한 게 뭐야? 유학, 공자를 없애야 된다. 대신에 서양의 무슨주의, 자유주의, 서양의 민주주의, 서양의 무슨주의, 합리주의, 또 서양의 무슨주의, 과학주의를 배워서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개발해가지고 개조해가지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자라고 해요. 그러면 요 신문화 운동을 퍼뜨리기 위해서 천도시 후슈가 잡지를 만드는데 바로 무슨 청년? 신청년. 그리고 중국의 한자가 너무 어렵죠. 어려우니까 대중적인 한자, 쉬운 한자 요거를 백화체 운동, 다른 말로 구어체 운동을 벌여요. 자, 너네는 모르겠지만 봐봐. 우리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영화 보면은 아들이 아버님에게 편지 보낼 때 아버님 기체 후 일양 망가하옵시며 소자는 이렇게 나가. 이게 문어체야.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어떻게 카톡으로 아빠 나야 뭐해? 돈 못 자 막 그러죠. 나 이탈리아 배워서 막 그러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구어체로 쓰자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의 젊은 지식인들이 의식이 성장해서 결론 나중에 1919년 무슨 운동?
5.4운동 할 때 막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참여를 하죠. 그 배경이 10번. 무슨 문화운동? 신문화운동이야. 그래서 미리 얘기할게요. 중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문화운동. 이 신문화운동은 뭐야? 낡은. 그러니까 유교가 나쁘다는 거 아니야. 유교 중에 아주 낡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 다 버려버리고 서양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합리주의 이거를 배우자. 무슨 청년? 날청년이야? 신청년이야? 신청년. 그 다음에 구어체, 백화체 운동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런데 약간 세계사랑 좀 연관을 해줄게요. 드디어 1차 대전이 끝나요. 1차 대전이 끝나고 1919년 파리에서 파리 강화 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면 1차 대전의 패전국 써볼게요. 1차 대전의 패전국은 누구냐? 자, 여러분 복습해 볼게요.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 오스만 제국은 졌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끝났고, 승전국이 누구냐? 영국,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이 들어가요. 왜냐? 1차 대전 터지고 나서 중립을 지켰다가 중국이 나중에 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낸 거야. 그러면 파리 강화회담에서 중국, 일본도 들어가요. 일본 승전국이야. 그러면 이때 중국 민중이 야, 파리 강화회담 가서 우리 중국도 승전국이니까 일본이 요구한 21개조, 일본이 가져간 싼동반도 달라고 해라. 왜? 우리도 같은 승전 편이잖아. 그래서 중국이 파리 가서 저기요, 민나상이래. 니라산스, 우리 중국도 승전국이니까 일본이 뺏어간 산동반도 줘요 했더니 일본이 압력을 넣은 거야. 야, 중국이 한 것보다 내가 한 게 크니까 나 일본이 싼돈 가질게 했더니 영미프가 뭐야 하고 일본에게 줘요. 그럼 잠깐만. 아니,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중국도 승전국인데 그 산동반도를 일본에게 강대국이 준 거야. 이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따라해볼게요. 1919년 중국에서 수천만 명이 데모를 합니다. 요거를 따라해볼게요. 무슨 운동? 5.4운동이야. 참고로 이 5.4운동은 1919년 우리 조선의 3.1운동의 영향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5.4운동의 영향은 뭐냐? 첫째 해보자.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으로 파리 강화회담에서 열강들이 싼동반도를 일본에게 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그 직전에 무슨 문화 운동을 받았다. 신문화 운동을 받아서 민중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5.4운동이 벌어진 거야. 어머는 막 수천만 명이 데모하니까 전 세계가 쫄아. 왜냐? 이때도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거든요. 그러면 노동자, 학생, 모든 시민들이 막 데모하니까 전 세계도 쫄고, 게다가 중요한 거 봐봐. 이 5.4운동을 보자마자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바로 무슨 원? 쓴원이 원래 위안스카이 때문에 도망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5.4운동 벌어지자마자 다시 중국에 들어와서 그렇다. 우리 다시 한번 국가를 건설하자 해서 5.4운동의 결과 쓴원이 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당을 무슨 당? 공산당. 그리고 신문화 운동했던 베이징 대학교의 교수였던 천두슈는 1921년 소련 유학 가서 무슨 당을 배워와요? 공산당을 탁 배워오는 거야. 그러면 5.4운동의 결과 역사의 두 주인공 누가 등장했다? 쓴원의 국민당, 천두슈의 무슨 당? 공산당. 근데 둘이 별로 맨 처음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국민당은 약간 자본주의, 민족주의 계열이면 공산당은 사회주의 계열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볼게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겠지만 5.4운동까지 쫙 했습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5.4운동의 결과가 뭐예요? 국민당과 무슨 당이 만들어졌다? 공산당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5.4운동의 배경은 무슨 문화운동? 신문화운동도 예언해야 돼요. 자, 좀만 참어. 좀 빡센가? 이거 해볼게요.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지금 현재 봐봐. 지금 현재 중국은 군벌 하나, 군벌 둘, 군벌 셋, 막 여기 막 수많은 무슨 벌들이 있어. 군벌들이 있고 서로 베이징 먹으려고 싸워요. 왜? 베이징 먹어야지 대통령이 되니까. 완전 나라 개판이죠. 그러면 군벌들끼리 매일 싸우고
각 군벌들마다 무슨 새랑 친해요. 외세 끼어들어서 여러분 계속 이권을 팔아먹는 거야. 그랬을 때 봐봐. 이 당시 국민당의 쓴어는 원하는 게 있어. 저 군벌들을 다 없애야 돼. 군벌들도 없애고 지금 중국을 노리고 있는 외세들도 다 없애고 싶은데 국민당은 쓴원이 인기는 많은데 돈이 없어. 이랬을 때 소련이 쓴원에게 카톡을 쳐요. 쓴원아, 왜? 우리 부하 중국 공산당이 있는데 쓴원은 부하가 100만 명이면 공산당은 5만 명이라 공산당이 인기가 없죠. 그런데 공산당 본부가 누구야? 소련이니까 쓴원에게 딜을 해요. 너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합치면 우리 소련이 너 국민당에게 돈이랑 무기를 대주겠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쓴원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군대를 키우려면. 그래서 해볼게. 그래서 1924년 드디어 제1차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합칩니다. 요거를 10번 해볼게요. 요 제일 중요해요. 요거를 1차 국공합작이야. 그런데 요때는 봐봐. 너무 공산당이 작으니까 5대 5로 동업한 게 아니라 자, 공산당에 있던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들어가면서 1차 국공합작이 된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하, 그러면은 1차 국공합작 한 거는 누구의 역할이야? 쓴원이 소련에게 돈을 받고 중국 공산당과 힘을 합해서 누구 없애려고 한 거야. 군벌 없애려고 한 거죠? 여기까지 알겠죠? 자, 됐어요. 자, 보자. 자, 그러면 천천히 1924년 1차 드디어 무슨 합작이 벌어졌어요? 국공합작이 이렇게 벌어졌죠? 그러면 국공합작 벌어졌는데 문제가 터져요. 이건 좀 심화학습. 1925년 그 위대한 쓴원 할아버지가 어이구 간암으로 사망을 해요. 그러면 쓴원이 죽자마자 그 2인자 그의 제작격이었던 무슨 스가 등장해요. 장제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참고 외울 거 없어요. 1925년에 자 해보자. 샹하이에서 530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이게 뭐냐? 샹하이에서 중국 노동자가 일본인 사장이 월급을 안 주길래 데모를 했더니 갑자기 샹하이에 있는 영국군이랑 군벌들 군이 와가지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샹하이에서 외국 군대가 누구를? 중국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러면은 외국도 나쁘지만 그거랑 손잡은 군벌도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요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안 되겠다. 1926년에서 1928년 국공합작한 국민당과 공산당이 야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군벌들을 다 없애버리자. 북쪽으로 가서 군벌들을 정벌하자. 요거를 북벌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국민당이 북벌해가지고 군벌을 없앤다. 국민혁명이라 부르기도 하고 요 군대를 무슨 군이라 불러요? 국민혁명군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드디어 쓴어는 사망했지만 국민당 출신이었던 장제스가 1926년부터 1928년 횟수로 몇 년간? 3년간 해볼게요. 지도 그려볼게요. 자, 보자. 주로 요쪽에 강한 군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꽝저우에서 출발해가지고 샹하이 먹고 난징 먹고 여러분 베이징까지 가서 여기 있는 군벌들을 다 항복을 시키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북벌. 다른 말로 무슨 혁명? 국민혁명. 요때 군대를 우리가 무슨 군이라 불러요? 국민혁명군이라 불러요. 그런데 잠깐만. 세계사는 요까지만 하면 되는데 하나 더 심화학습을 해줄게요. 그런데 지금 무슨 중이야? 1차 국공합작 중이죠. 그런데 장제스는 솔직히 공산당이 싫었어. 그리고 공산당도 장제스가 싫었어. 왜냐? 서로 동업은 하고 있지만 공산당 입장에서는 너무 장제스가 커지는 게 싫었고 장제스 입장에서도 공산당이 되게 싫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배반을 때려요. 봐봐. 북벌하고 있는데 1927년 4월 12일 날 북벌하고 있던 장제스가 자기 부하를 샹하이에 보내고 샹하이의 조폭 중에
두 월생이란 조폭인데 조폭두목인데 조폭이 10만 명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북벌하는 와중에 장제스가 국민당 군대 10만 명이랑 조폭을 시켜서 동업자인 공산당을 샹하이에서 막 몇천 명을 쏴 죽여요. 요거를 1927년 4.12 쿠데타라고 불러요. 그럼 뭐냐? 이 순간 제1차 무슨 합작이 끝난 거야. 제1차 국공합작이 끝난 거야. 왜냐? 국공합작해서 지금 북벌하고 있는데 북벌 중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배만 때린 거잖아. 그러면 이 순간 1차 국공합작이 끝나고 이 순간 이제 수십 년 동안 국민당이랑 무슨 당이랑 공산당이 전쟁을 벌이는 거야. 그리고서는 28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드디어 군벌들을 다 항복을 시켜서 북벌을 완성을 하고 계속 누구랑 싸우는 거야. 국민당은 공산당이랑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이거를 정상적인 수업에서 거의 한 4, 50분 했지. 맞잖아. 막 장제스의 성향부터 해가지고 막 했죠. 근데 요 정도만 해도 다 기억나죠? 좀 최대한 스피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자. 자, 볼게요. 그러면 재밌게 해보자. 북벌, 그 다음에 무슨 혁명이 끝났어요? 국민혁명이 끝났을 때 봐봐. 이 당시 수도가 원래는 니네 중화민국 생겼을 때 난징이었다가 위안스카이가 베이징으로 옮겨. 그런데 1928년 장제스가 베이징 먹자마자 다시 수도를 무슨 징으로 옮겨요? 난징으로 옮기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설마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건데 이거 한번 기억나니 혹시? 기억나니? 안 나죠? 기억나니? 언니.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어. 자, 보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 해볼게. 자, 보자, 여러분. 자, 야, 되게 덥지 않냐? 더우니까 진이 빠지네, 나도. 그러면 이제 북벌 끝나고 있는데, 자, 1929년. 전 세계적으로 경제, 뭐가 옵니까? 경제 공황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경제 공황이 오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일본 힘드니까 따라해보자. 일본이 갑자기 군국주의. 다른 말로 일본이 갑자기 무슨 주의가 돼요? 전체주의가 뭐야? 야, 개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 나라가 위기니까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고 식민지를 만들자 해서 경제공황으로 일본 애들이 여기 1931년 중국 장제스의 만주를 갑자기 쳐들어와서 만주를 먹어버리는 10번 무슨 사변을 일으켜요? 만주사변.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 일으킬 때 핑계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봐봐. 여기에 이렇게 철도가 있었거든요. 이 철도가 있는 지역을 따라해볼게. 뉴타 오후야. 그러면 만주는 중국 거지만 이 철도는 누구 거였어요? 일본 거였는데 일본 애들이 자기 철도를 자기가 폭파시켜. 요거를 따라해보자. 뉴타 오후 사건이라 불러요. 그러면 지 거를 지가 폭파한 다음에 야, 이거 중국군이 했다 해서 만주 쳐들어가서 만주를 먹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럼 외우자. 경제공황이 왔어요. 일본 애들이 군국주의, 불경기가 오니까 군사 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국가를 유지하자. 그래서 10번 가을의 오후야, 뭐 이슬이의 오후야, 유타 오후. 유타 오후 해서 뭐 일으켜? 만주사변.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심학습. 만주사변 일으키니까 전 세계가 뭐라 그러죠? 야, 너 일본 왜 반칙하니? 멀쩡한 나라 쳐들어가니? 했더니 일본 애들이 야, 그게 아니라 1932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누구? 푸이를 데려다가 일본이 야, 만주 우리 일본이 먹은 게 아니라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가 만주국 세우겠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주러 온 거야 라고 뻥치자. 그래서 전 세계가 만주 먹은 거 막 뭐라 그랬더니 가짜 국가를 세우자. 무슨 국? 만주국. 그러니까 국제연맹에서 잠깐만 정말 만주국이 세워졌는지 일본이 먹은 건지 조사단을 보내겠다. 해서 1932년 국제연합에서 리튼이라는 사람을
조사단으로 파견했더니 어떻게 돼요? 알고 봤더니 만주가 가짜 국가잖아. 그래서 막 전 세계가 막 일본에게 너 나가라고 했더니 일본 놈들이 1933년 누구랑 손잡고 독일과 일본이 손잡고서 그럼 나 국제연맹이랑 안 넣을 거야 하고 무슨 연맹을 탈퇴해요?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이거는 한 적이 있어요. 아주 많이 했어요. 아주 많이 했죠. 기억나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중국산은 아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만주랑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약간 빗나가서 해준 거야. 그럼 천천히 해보자. 이거 지울게. 여기까지 꼭 외워두세요. 자, 언니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해볼게.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좀 지도를 잘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러분. 요렇게 황하강이 있고, 요렇게 창장강이 있으면, 자, 질문. 자, 1차 국공합작이 언제야? 1924년 1차 무슨 합작? 국공합작이죠. 여태까지는 친했죠? 깼어? 야, 깬다. 이제 끝날 시간 되면 정신을 차려. 자, 그러면 1차 국공합작이 끝난 게 언제야? 1927년 짱제스가 북벌하다가 갑자기 4월 12일 샹하이의 군사본에서 같은 편이었던 공산당을 학살하는 무슨 쿠데타? 4.12 쿠데타죠. 그러면 1927년부터 국민당과 공산당은 계속 싸우겠죠. 그러면 자, 여기 해볼게. 요쯤이 구겨지지 않는 바지 무슨 진? 루이진이에요. 그러면 짱제스가 계속 공산당을 압박을 해서 자, 중국 공산당이 지금 루이진에 갇힌 거야. 잘못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따라볼게요. 마오 쩌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오 쩌뚱이 루이진에서 국민당이랑 싸워봐야 우리 전멸이다. 왜냐? 이 당시 국민당은 약간 뻥쳐서 200만 명, 공산당은 몇만 명? 10만 명이야.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마오 쩌뚱이 여기다간 죽으니까 야밤에 도망치자 해서 봐봐. 루이진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도망쳐요? 예난까지 도망치는데 막 몇 년간 약 2년간 몇만 킬로 2만 킬로를 도망쳐서 10만 명 중에 10,000명이 도착했지만 간신히 살아남아요. 이걸 따라해볼게. 이거를 1932년에서 1934년 루이진, 자, 구겨지지 않는 바지예요. 루이진에서 예난까지 마오쩌둥과 공산당 10만 명이 도망쳤다. 이거를 10번 무슨 장정? 대장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장정? 대장정. 바로 요 대장정으로 이제 역사에 누가 등장하는 거야? 원장님이야? 마오쩌둥이야? 마오쩌둥. 자, 언니 바지 이름 뭐예요? 루이진. 그렇죠? 루이진. 너는 베어진. 그렇죠? 기택진.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야, 확실히 아까 되게 졸렸지? 나도 오늘 아파 보이지 않냐, 선생님? 진짜 아파 보여? 참. 우리 언니 완전히 긍정이야. 너 보이차가 좋아? 무슨 차가 좋아? 걸차요. 야, 걸차. 그만해, 이것들이. 근데 나 보이차 누가 줘서 먹어봤는데 카페인 좀 많은 것 같아. 보이차요? 보이차. 나 잠이 좀 안 오더라고. 예민해서 그런지. 나 은근히 예민한 편이라. 신났어요, 아가씨. 자, 보자. 옛날에 어떤 뉴스 봤더니 니네가 판단해봐. 어느 가장이 식당에 가서 알바하는 여성분한테 아가씨라고 했는데 싸움이 난 거야. 아가씨라고 했다고. 그러면 잠깐 마땅한 그 남자는 40대고 여성분은 한 20대 중후반 알바하시는 분이었나 봐. 그래서 그냥 가족 같길래 아가씨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났나 봐. 근데 저는 그런 걸 좀 몰라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보통 가면은 나도 아가씨라고 했거든. 왜냐면 이렇게 딱 갔는데 아줌마라고 하기도 뭐해. 아니, 이게 네가 알바한다고 쳐봐. 그럼 내가 이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봐요도 그렇고
저기요. 근데 순간적으로 사람이 오면 이제 인식을 하니까 아가씨라고 하는데 원래 아가씨가 좀 사회적으로 나쁜 말로 멍청이 쓰나 요즘에는? 그래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지금. 얘 말이 맞다. 그러니까 얘는 아가씨가 이제 좀 유흥업조에 종사하는 그런가? 그럴 수도 하니까 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야 재수없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가씨한테 왜 이래! 하고 그래 버리면 되게 골치 아프잖아. 요즘이 약간 예민하니까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 근데 그래서 차라리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게 나을까? 저기요? 아니면 이모. 하긴 괜찮겠다. 야, 왜 이모 그러면, 근데 이모 그러면 그런 게 있다? 만약 제 나이 이제 20살 간 넘은 애한테 내가 근데 제가 20살 때 했잖아요. 이모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모님 그러면 네, 이모님. 기분이 좋기보다는 좀 뭔지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병원에 가면 명칭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하긴 병원에 갔더니 요즘에 어딜 가든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아니 아버님 그래.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아니 괜히 아버님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70 넘은 분이 병원 오면 아버님 그러는데 나한테도 아버님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대늙었나 보다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병원에서 마땅히 부를 말이 없어. 맞잖아. 대충 그냥 나이가 좀 있어 보이면 아버님 누구의 아버지일 거는 아니 아버지일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저한테도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 그런 분들. 그래? 나한테 그냥 아버님 그러길래 선생님 너 뭐라 부르는 게 편해? 밖에 나가는데 만약에 어떤 아저씨가 너 부르면 아저씨요? 아저씨나 학생. 아니 아저씨가 널 부를 때 저요? 학생. 이탈리아 아니 이탈리아 근데 아까 이게 모르겠어 이렇게 예민한 사회라 그런지 아니면 호칭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요즘 너무 예민해요. 예민해? 네. 근데 언론 모르겠다 이제 근데 원래 아가씨 하긴 근데 얘 말도 맞는 것 같아.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가씨 그러면은 좀 영화 영향도 있는 것 같아. 원래 아가씨란 말이 되게 존칭어거든. 귀한 집의 아가씨를 아가씨라 그러는 거 원래. 귀한 집의 아가. 고마가씨.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자 여러분. 하여튼간 네가 맞아. 요즘에 되게 예민한 사회가 됐어. 근데 내 느껴 되게. 내 느껴. 해볼게요. 언니는 알 거야.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응. 자. 아니 그래도 니네보다 한 살 많잖아 언니가. 자 여기가 무슨 안이에요? 예난이면 지금 1934년부터 무슨 당이 도망간대요? 공산당. 그럼 요 공산당의 짱은 무슨 쩌둥이에요? 마우 쩌둥이고. 자 여기가 시안이야. 시안. 그럼 재밌게 보자. 시안은 당나라 때 뭐라 불러요? 장안. 주나라 수도였던 호경. 진나라 수도였던 세냥. 그렇죠? 다 같은 거죠. 시안, 장안, 호경, 세냥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 당시 국민당 장제스가 요 시안에다가 자기 부하였던 장세량을 보내요. 그래서 군사 30만 명 가지고 예난에 있는 공산당을 죽이라고 보냈어. 그런데 어느 날 1936년 자 난징에 있던 국민당의 짱이었던 무슨 스가 장제스가 비행기 타고 어딜 갑니까? 시안에 가서 장세량을 만나요. 왜 만나요? 야 장세량 위로하면서 빨리 예난에 있는 공산당 죽여라 하고 갔는데 대반전. 장제스가 시안 가자마자 부하였던 장세량이 누구를? 장제스를 갑자기 감금을 합니다. 이 사건을 10번 해볼게요. 시안에서 장제스가 자기 부하인 장세량한테 체포당했다. 중국사에 엄청나게 큰 사건, 세계사에 엄청나게 큰 사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 우리 모든 남학생들이 나를 포함해서 군대 가야 되는 사건. 알려줄게 있다가 시안 사건이야. 그러면 장세량이 원하는 게 이거야. 공산당이랑 싸우지 말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주를 일본이 먹지 않았냐. 참고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장세량은 원래 만주 군벌이야. 근데 일본에게 뺏긴 거야. 그럼 장세량은 뭐를 찾고 싶어? 자기 땅이었던 만주를 찾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장제스 배반 때린 다음에 제스요. 지금 공산당이랑 싸울 게 아니라 일본이랑 싸워서 만주를 얻자. 물론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위한 건데 개인적으로 집단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장제스가 화가 나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제스 부하인 난징이랑 시안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무슨 사건이야? 시안 사건. 내가 연도까지 알려줄게요. 36년 12월에 시안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일본 애들이 눈치가 없어요. 일본 애들이 정말 눈치가 없어요. 무슨 눈치가 없느냐? 자, 따라해보자. 현재 일본 애들이 현재 어디를 먹었어요? 만주를 먹었죠. 그런데 만주 먹고도 더 먹고 싶어. 그런데 봐봐. 이게 무슨 장성이야? 탕수육과 팔보채가 유명한 만리장성이죠. 그럼 만주는 지하자원은 많은데 인구가 얼마야? 1000만이고 만리장성 안쪽을 따라해볼게요. 중국의 무슨 토? 본토 내지는 관내라고 불러요. 그러면 만주는 지하자원은 많지만 인구가 1000만 명인데 본토는 예를 들면 인구가 6억이야. 땅도 만주보다 수십 배 커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 애들이 욕심이 생긴 거야. 야, 만주도 먹었지만 어디 먹으면 중국 본토를 먹으면 10배는 더 먹는 거지. 인구가 6억이니까 물건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현재 시안 사건이 벌어져서 장제스랑 장세량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1937년 2월에 갑자기 일본 애들이 요렇게 하고 중국 본토를 쳐들어오는 10번 해보자. 드디어 무슨 전쟁이 터져요? 중일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면 중일전쟁도 뭔가 핑계가 필요하겠죠. 외우자. 만주사변은 철도를 일본이 파괴한 다음에 중국에 뒤집어 씌웠죠. 바로 따라해보자. 류타 오후 사건이 만주사변이라면 중일전쟁은 뭐냐? 자, 베이징에 여러분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노구교 혹은 루거 오차오라 불러요. 그러면 이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일본군과 국민당군이 있는데 일본군이 뻥쳐. 야, 일본군이 지나가는데 국민당군이 총 쐈다 하고 이 다리 사건으로 벌인 전쟁이 뭐야? 중일전쟁. 그럼 중일전쟁의 원인은 외울게요. 요거 되게 내가 외우라는 거 외워야 돼요. 루거 우차오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안에서 얘기하고 있던 장제스, 장세량, 예난의 공산당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37년 9월 달에 아예 빨간 거로 써볼게요. 드디어 여기 앞에가 봐봐. 여기 앞에가 1936년에 무슨 사건이야? 시안 사건이면 시안 사건 얘기하고 있을 때 중일전쟁. 잽싸게 어떻게 돼요? 제2차. 자, 따라해볼게요. 제2차 무슨 합작이 벌어지는 거야? 국공합작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재밌게 해볼게, 여러분. 1차 국공합작은 몇 년도야? 1924년. 왜 만든 거야? 일본이야, 반군벌이야? 반군벌이 목적이야. 일본은 없어. 일본이 타겟이 아니었어. 그냥 퉁 털어서 반제국주의였고, 이거 언제 끝나요? 1927년 샹하이 11리 쿠데타로 끝나죠. 그럼 잠깐만. 그러면 2차 국공합작은 딱 목적이 하나. 잠깐만. 2차 국공합작의 원인은 무슨 전쟁이야? 중일전쟁이죠. 그러면 2차 국공합작의 목적은 반군벌이 아니라 저항하다 일본에. 무슨 일? 항일이지.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1차 국공합작이랑 2차 국공합작을 헷갈려. 그거 아주 간단해요. 1차 국공합작은 반군벌이 들어가야 되고 2차 국공합작은 뭐가 들어가야 돼? 항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리고 요때 공산당을 봐봐. 자, 요때 공산당 이름을 알아만 두세요. 팔로군이라 부르기도 하고 빨간 군대, 홍군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신사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즉 2차 국공합작에서 국민당 군대랑 공산당 군대랑 연합을 했는데
공산당 군대를 꼭 집어서 팔로군, 빨간색을 좋아한다 홍군, 혹은 신사군이라고 하는데 알아만 두세요. 그러면 2차 국공합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37년 12월 수도인 난징이 점령당하니까 욕 좀 할게요. 이 쳐주기를 바보 같은 놈들이 난징에 있는 중국인 30만 명을 누가 학살해요? 일본군이 학살하는 난징 무슨 학살 사건이 터져요? 난징 대학살.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알 거야. 그쵸? 내가 이걸 엄청 좀 옛날에 정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요거는 물론 너는 모르겠지만 이건 되게 잘 나오지 이거 되게. 순서 시안사건, 중일전쟁, 2차 국공합작, 난징 대학살은 기본적으로 세사와 동사에서 되게 많이 다루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알았죠? 자, 됐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1시간이면 끝나겠네. 오, 별거 없어요. 자, 5분에 한번 끝내볼게요. 그러다가 1945년에 일본이 패망을 했어요. 패망을 하는데 여기 북쪽은 마오쩌둥의 무슨 당이 먹고 있고 공산당이 먹고 있고 남쪽은 장제스의 국민당이 먹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건 편하게 들어요. 잘못하면 둘이 전쟁이 나겠죠. 그래서 미국이 끼어들어서 요쯤에 충칭에서 외우지 마 이거는 회담이 열려. 그래서 미국이 공산당의 무슨 쩌든가 마오쩌든가 무슨 쎄를 불러 장제스를 불러서 야 밥맛씩 먹어라 싸우지 말자 했더니 장제스가 싫다. 우리는 공산당이 싫다 해서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약 몇 년간 3년간 국민당과 공산당이 드디어 치고받고 싸우는 10번 무슨 내전이 시작돼요? 국공내전. 이거 끝나고 1년 있다가 똑같은 거 벌어지죠. 한국에서 무슨 후? 6.25. 그러면 국공내전 때 국민당의 짱이 누구야? 장제스가 군사가 한번 해볼게요. 군사가 500만 명이고 미국이 절대 지지를 해주고 자 공산당 무슨 쩌뚱은 마오쩌둥은 군사가 50만 명이고 소련이 지지해줬지만 누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국민당이 유리했는데 결국 국민당이 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국민당이 굉장히 무슨 부패했다. 부정부패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세금도 많이 걷고 경제가 폭망했고 그리고 두 번째, 공산당 애들은 어떻게 돼요? 점령한 지역마다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인기를 끌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이없게 누가 이겨? 공산당이 이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국공내전 끝나자마자 좀 슬픈 코미디 보여줄게요. 슬픈 코미디. 자, 슬픈 코미디 보여줄게요, 여러분. 자, 할게요. 그러면 이 넓은 지역을 중국 공산당이 먹어서 따라해보자.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공산국이 되고 언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은 무슨 국가가 돼요? 공산국가가 되고 누가 짱이 돼요? 마오쩌둥이 되고 공산국가가 되자마자 무슨 개혁을 해요? 토지개혁해가지고 농민에게 나눠주고 산업도 다 뺏어가지고 무슨화를 해요? 국유화를 하죠. 그러면 쫓겨난 장제스는 어디 가느냐? 경상남북도만한 여러분 대만으로 1949년에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대만 내지는 정식 명칭이 무슨 민국으로 부르는 거야? 중화민국으로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이때부터 이제 역사의 주인공은 대만이 아니라 무슨 쩌뚱? 마오쩌뚱.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된 언제? 49년. 그리고 50년 6.25 터지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100만 대군을 연병할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많이 죽잖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됐어요. 그럼 물어볼게. 국공내전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긴 나오죠. 그 저거를 틀리진 않지. 그쵸? 자, 아이고 오늘 고생했어. 더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아. 밀란 이렇게 일어날 것 같아. 막 죽창 갖고 있네. 자.